지역 주민들께서 학수고대하는 일을 잘 해결을 해주시나 봐요. 네, 지금 현장을 잘 다니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가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은 거예요. 경기도가 정말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은 예. 느낌? 이 반려동물이 정말 와서 즐길 수 있는 펫공원을 하나 만드는 게 지금 펫공원. 네, 발로 뛰고 현장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 의회 의원들과 나누는 깊이 있는 수다, 이야기하기 좋은 날의 박찬민입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바로 제 옆에 계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경기도민이 학수고대하는 이학수, 경기도민이 학수고대하는 일을 해결하는 이학수 의원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학수라는 그 성함을 제가 들었을 때는 학수, 뭔가 좀 이렇게 강하다는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이학수, 이런 뭐. 근데 학수고대, 그걸 또 생각을 못 했네요. 네. 근데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학수고대하는 일을 잘 해결을 해 주시나 봐요. 네, 지금 현장을 잘 다니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역구가 어디신 거죠? 지역구는 경기도 평택의 예. 서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그다음에 오성면, 현덕면 이렇게 서부 5개면을 두고 있습니다. 서쪽이면은 충청도하고 더 가까운 거죠? 그렇죠? 네, 충청도하고 붙어 있다고 붙어 생각하시면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자, 이력서 이름은 이학수. MBTI가 ESFP예요. 네. 일단은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그다음에 또 활발하고 그다음 또 감성적이고 또 약간 마지막에 P 같은 경우는 약간 즉흥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즉흥적. 네. 네. 실제로 근데 맞다고 생각이 드세요? 이 MBTI가? 저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가리질 않는 편이라 이게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격이면 이 정치하시는 것도 맞겠네요. 그죠? 어쨌든 네.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니까.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별명이요. 번개예요. 네. 동해번쩍, 서해번쩍 뭐 이런 번개인가요? 뭐 어떻게? 예, 옛날에 우리 큰할머니께서 하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리저리 잘 뛰어다닌다고 해서 번개라고 이름을 져줬습니다. 번개. 네. 요것도 잘 맞네요. 네. 정치하고. 네, 맞습니다. 현장을 여기저기 잘 뛰어다니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민원이 있으면 꼭 현장을 가보고 처리를 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뭐 지역구가 아무리 넓은들 제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꼭 현장을 가서 답을 찾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의원님은 원래 고향이 평택이세요? 그러면 원래 태어난 곳은 강원도예요. 강원도고. 그러니까 8살 때 이제 이사를 왔고요. 평택으로요? 네, 평택으로 왔고. 그래서 그래서 그 쭉- 이후부터 초등학교부터 이제 중고까지 다. 아, 그러시구나.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를 낙천적이고 늘 즐겁다. 이게 뭐예요? 에너지를 주는 사람? 에너지를 주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용을 30년 정도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좀 약간 꿈 같은 걸 좀 많이 꾸는 사람, 좀 약간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좀 누군가에게 항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서 네. 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미용을 원래 본업은 미용이셨어요? 네, 평생 헤어 그거만. 디자이너? 네. 예. 그래서 이제 고객을 많이 응대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표정도 그렇고 항상 웃는 얼굴이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특히 머리를 잘 자른다. 여기서 머리를 여기서 나오는구나. 네. 특기가. 예. 원래 본업이시니까. 예. 그리고 인생 철학은 내가 할 수 없다면 세상 누가 하리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있고 자기가 꿈꾸는 세상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길을 만들려면 내가 할 수 없다면 세상 누가 하리요라는 얘기를 지금도 카톡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적극적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밸런스 게임. 1년 내내 같은 옷 입기와 1년 내내 헤어 안 하기. 이 중에 하나를 고르신다면요? 제가 헤어를 해서 그런지 같은 옷을 1년 동안 입고 머리빨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더 중요하죠. 사람은 옷보다도. 네. 옷은 뭐 잘 냄새 안 나게 잘 입으면 되는데. 자, 그리고 최고의 축구 실력.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평생 관람권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요. 저는 최고의 축구 실력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아, 축구를 취미로 하고 계시고 네, 네. 축구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네. 뭐 굳이 경기장에 관람하는 것보다 그 운동장에서 땀 흘리면서 뛰면서 응원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요즘에도 축구를 하세요? 요즘도 시간 날 때마다 가요. 그러니까 뭐 야간 경기라든가 뭐 토요일 날 잠깐 중간에 있으면 한두 게임이라도 뛰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1년 내내 회기만 하기와 1년 내내 조례안만 작성하기 둘 다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제가 봐도 둘 다 재미가 없고 1년 내내 회기만 하고 조례만 하면 아마 지역 주민들이 정말 싫어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선택하라면 저는 1년 내내 회기하는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회기하는 게. 네. 근데 조례를 1년 내내 한다 그러면 아마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약간 뭐라 그럴까요? 학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렇죠. 네. 회기를 하면 그래도 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나는 뭐뭐이다. 근데 나는 학수고대 한다? 아, 학수고대를 넣어주셨네. 네. 뭐 학수고대 하던 일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직업관이나 개인적인 삶이나 뭔가 고대하는 일은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하는 일을 이 학수가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이게 또 우리 사자성어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학수고대 하던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좋겠다라고 네.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름으로 뭘 이렇게 지어낼 수 있는 게 되게 많네요. 네, 그러게 말이죠. 네, 학수고대 한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의원님께서 지역구를 조금 소개를 뭐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저한테 퀴즈를 한번 좀 내주세요. 퀴즈라. 그러면 일단은 저희 지역구가 지금 농사를 정말 많이 짓고 있어요. 평택이요? 네. 네. 평택 농사를 많이 짓고 또 슈퍼오닝이라는 이제 또 우리 특산물 쌀의 또 이름도 있거든요. 슈퍼 오닝이요. 오닝? 네. 네. 그러니까 슈퍼오닝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슈퍼오닝은 이제 고시이까리 일본의 고시이까리인데, 네. 네. 근데 이제 2014년 11월 정도에 아마 새로운 이제 우리 특산물로 개발한 이제 자체 품종이 하나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 평택에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는데 슈퍼오닝 땡땡땡이라는 그 품종이 있습니다. 슈퍼 뭐예요? 오닝이요? 슈퍼오닝 오닝? 땡땡땡이라는 그 세 글자짜리 그러면 슈퍼 오닝이라는 게 뭐예요? 그 평택시 농특산물의 그 브랜드라고 브랜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슈퍼 오닝. 그러면 슈퍼 오닝 땡땡땡 세 글자예요? 네. 그 쌀 네, 쌀 그 품종의 이름이라고. 품종이요? 하기로. 네. 조금 더 힌트는 안 되나요? 앞자리가 꿈입니다. 꿈. 네. 그냥 답을 얘기해 주세요. 네. 꽃맞이라고 합니다. 꿈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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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진 않아요. 평택쌀이 되게 좋다, 뭐 이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지향하기 위해서 하나 만든 쌀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마 드셔보시면 네.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우리 꿈맞이 쌀이 제일 맛있지 않을까.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제가 틀렸고, 두 번째 문제 한번 내주세요. 평택에 대한 이제 뭐 말 그대로 명이라 그러죠. 평택이라는 뜻이 뭘까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평택,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평평한 뭐 이렇게 땅 뭐 이런 뜻인가? 무슨 뜻이죠? 일단 뭐 골고루 윤택하게라는 뜻도 있고요. 골고루 네. 윤택하게 할 때. 네. 그리고 하고 택자. 있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평택이 말 그대로 평지예요. 네. 평지에 이제 연못이 많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이 두 가지 뜻이 유래되고 있습니다. 일리 있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벼농사도 많이 짓는 거 아니겠어요? 네, 물이 맞습니다. 풍부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평택은 웬만하면 물난리가 안 나요. 그래요? 네. 평평하다 보니까 물난리가 거의 없다라고 그렇지. 생각해서. 경사가 있어요. 어디에 이렇게 고이거나 하는데. 네. 그래서 살기가 정말 좋습니다. 좋고 네. 평택. 네. 자, 알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하나는 맞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두 개를 다 틀렸네요. 네. 그 앞으로 뭐 많이 또 아시고 평택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책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토크 하기 전에 아까 잠시 그 이력서에서 나왔지만 헤어 디자이너가 본업이시라고요? 네. 그럼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한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경기도 의회에 이번에 초선 입성하시기 전에까지 계속 헤어 디자이너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전공을 이런 미용 쪽으로 하셨나 봐요. 그러면 아예 꿈이 미용 헤어 디자이너셨어요? 원래 꿈은 헤어 디자이너가 아니었고요. 제가 뭐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지금처럼 오디션도 많지도 않고 했던 부분이고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나이트 DJ 하다가 네. 이제 그런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들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우연찮게 희한하게 미용이 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정치를 하실 거라는 생각은 전혀 예상을 못 하셨죠? 전혀 할 생각도 없었고 네. 이제 뭐 꼭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미용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첫 번째 계기가 됐던 게 경기도 미용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아 이게 어렵구나, 참 힘들구나. 만들기까지가? 네, 만들기까지.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반려된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서류적으로 분명히 뭐 잘못된 건 없는 것 같고 분명히 다 된 것 같은데 뭐 글자 몇 가지 잘못됐으니까 다시 반려를 한다든가 이런 걸 느끼면서 정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이제 미용사들의 어떤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좀 많이 나아졌나요? 어떻게? 근데 나아졌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환경이 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허가제다 보니까 좀 이게 남발하지 않았다르나 근데 신고제로 바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많이 생기겠죠. 또 하나가 이제 이 거리 제한 같은 게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거리 제한. 근데 거리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움직였던 그래요?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간에 서로의 싸우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용인들 자체가 좀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생겼고 또 하나가 지금은 가장 힘든 게 아마 인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별명이 아까 번개셨잖아요. 네. 여기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네. 그것도 별명하고 맞는 것 같은 게 평택시 전체 면적의 지금 현재 지역구 50%를 차지하는데 50.4%죠. 예. 그 지역구 곳곳을 자전거를 타고 거의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만나신다면서요? 그 전에 선거 운동할 때 자전거를 탔던 거고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차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선거 운동을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된 계기가 맨 처음에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이게 아까 말대로 도농복합 도시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한 분에 어떤 분이 앉아 있는데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도 논으로 갈 수도 있고 밭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파트도 구석구석 이렇게 누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전거를 타면 내려서 인사드릴 수도 있고 이제 나의 열정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자전거를 계속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새아이의 아빠세요? 네, 새아이 아빠입니다. 정치 한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족들의 반응? 가족들의 반응은 정말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그 아내에게 고맙죠.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고마운 부분은 뭔가를 해도 항상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철에도 저렇게 가족이 열심히 한 건 처음 보는 것 같다라고 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가족들이 옆에서 도와주면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이 되죠. 예. 자, 이제 상반기 2년 동안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또 부위원장으로 활약을 하셨네요. 네네. 지난 2년은 어땠나요? 지난 2년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가장 행복했던 부분이고 또 시간이 지나서 요거를 마저 해결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계속 감돌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대표 발의한 안건이 경기도 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에요. 예. 이 안건을 처음 이제 꺼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시하고 교육감하고 무슨 MOU를 맺는다든가 이렇게 협력을 했었는데 지방자치에 맞게끔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건 지원청에서 제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육장들이 시하고 협력을 해서 움직일 수 있다면 아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그 지역에 맞춰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교육감이 31개 시군을 다 다니면서 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고난을 교육감의 고난을 약간 교육장에게 넘기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던 거죠. 아, 예전이요? 아니면 이번에 요번에요. 새로 발의한 네. 전부 개정한 네. 이 조례가 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네, 됐죠. 통과. 예. 예. 또 평택에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제 다니셨고 네. 쭉 평택에서 사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정이 굉장히 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항 네. 경제발전추진위원회를 임기 내에 성취하고 싶다. 네. 이런 또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네, 평택항 특위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네. 실질적으로 경기도의원으로서의 권한은 거의 없어요. 해수부 그러니까 국가관리다 보니까는 네. 별로 할 수 없는데 일단 특위를 만들어서 권한이 없으면 우리가 알려야 되잖아요. 얘기를 해서 어떤 만들어질 수 있는 얘기들이 필요한 거고 지금 평택항 특위는 그 전부터 7대, 8대, 9대까지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거고 10대 때 잠깐 멈추고 11대 때 다시 왔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경기도 평택항을 지역구의 평택항으로 보면 안 돼요.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무역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에서 국가관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걸 꼭 만들어서 어떤 역할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경기도 전체의 항으로 보지 않고 평택의 항으로 보는 시선이 좀 많은가요? 어떻게 보면 간신도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택항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항에 관련이 없다고 하면 관심을 안 가지실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쵸? 네. 이제 평택항은 물류가 아닌 이 같이 살아가는 친화도시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관광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보면 항이 거의 친화도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항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평택항? 지금 평택항은 그냥 물류 위주로 들어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 물동량 1위, 예. 그다음에 컨테이너 물동량 4위, 그다음에 이제 전체 이제 평택항 물류를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4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겉모습만 보기 좋은 모습이고 또 이게 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택항에 어떤 세관이 들어왔어. 중국에서 들어왔다. 근데 여기서 어떤 세관적인 문제가 되면 다시 원항으로 갔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네. 근데 인천항이나 부산항 같은 경우는 그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요. 그러면 이 선주 같은 경우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갔다가 다시 온다 그러면 다음에 평택항을 오겠냐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인천항이나 평택항으로 다 부산항으로 다 뺏기겠죠. 그래야 뭐 이제 크루즈 타고 와서 관광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 샌프란시스코 가면 피어 39이라고 그런 아주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선 이런 거 정박해 있는 거 보는 것도 되게 멋지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 그런 거에서 관광지로 개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배후 단지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특위를 만들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의 주민들의 목소리 그다음에 그 평택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다음에 이 평택항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그리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시간들 그런 거를 좀 만들고 싶어서 평택항 특위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들, 안건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요번에 연구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연구회요? 항만해양연구회. 그러니까 평택항이나 전국항.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의 서해안에 정말 자원이 많아요. 근데 그 자원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해양 쪽으로도 보면 충청도나 강원도나 경남 쪽이나 이런 쪽에는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경기도가 정말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갖고 좀 해양 쪽으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관광지도 좀 어떻게 형성할 수 있도록 좀 만들고 가고 싶습니다. 진짜 잘 생각하셨네요. 제가 그 로드 다큐 길이라는 프로를 하면서 경기도 지역만 다니거든요. 그거는 경기도가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경기도는 관광지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수도권에서 근접하기 좋고 그렇다고 바다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수면 내수면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 가야 된다고 하면 어디 가야 돼요? 강원도를 간다. 강원도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가서 관광지 쪽으로 관광지 쪽으로 전라도나 남해 경상도 쪽으로 남해 연결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잘만 만들어 놓으면
아니면 남해에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분들은 매일 보던 곳이지만 경기도에 또 다른 환경이 되니까 내려갈 게 올라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 시간이 없거나 요즘 바쁜 세상이잖아요.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더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관광 자원으로 하고 그러면 경기도가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분배해서 잘 그런 쪽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이 평택이 지금 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지금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되게 많네요. 네. 그렇죠? 예.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기 이제 배정이 되셨네요. 예. 마음에 드세요? 되게. 저는 뭐 어디든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느 상임위를 간다,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일을 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임위가 아니라 경기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만들어가는 게 정말 진정한 그 상임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이게 되게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너무 많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기도 체육 환경 개선 네. 그리고 선수 권익 보호 강화를 좀 촉구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이제 요번에 그 파리 올림픽 때 보면 안세영 선수하고 배드민턴 그 협회 간의 그런 불화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걸 보면서 체육인들의 그 권익보호라든가 이런 게 정말 문제가 지금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화나 예술 쪽 그쪽은 정말 잘 돼 있어요. 근데 체육인들은 후원 같은 것들도 되게 지금 좀 복잡하게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좀 권익보호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회기 중이신 거죠? 아닙니다. 지금 회기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역 주민들 좀 만나고 계신가요? 네,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해야죠. 그래서 회기가 끝난 걸 모르시는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 만나 뵙기가 힘드니까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질문지를 좀 받아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셨어요. 아우. 서해선과 KTX 안중역이 들어서면 인근 지역이 많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시대요. 예. 안중역 주변 역세권 개발 사업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평택시에서 지구 선정을 하는 과정이에요. 네. 아직까지 결정 난 건 없고요. 없어요? 예,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역세권이 생기면 역세권 주변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지구 선정의 이제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주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지금 가면 이제 거의 벌판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 안중역이 지금 이제 개통이 11월 초에 할 거고 지금 서하성역까지는 가요. 근데 지금 4km 정도가 아직 안 됐어요. 네. 이게 서안성역이 완공이 되면 인천이나 서울 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는 이제 홍성까지 지금 가게 돼 있고 또 예정은 지금 익산까지 내려가는 걸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개통이 되면 안중역에서 평택역까지 14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제 차편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교통편을 이용하는 분들은 서울을 갈 때도 되게 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 네네. 예. 자, 하나 더 뽑아주세요. 이번에는 요걸 아무튼 깨끗한 요걸 한번 예, 뽑을까요? 예. 네. 자, 이번 질문은요. 평소 풋살을 즐기는데 네. 체육시설이 적을 뿐 아니라 기존 시설들도 너무 낙후가 돼 있대요. 시설 보수 또는 건립 계획은 없을까요? 지금 2년 동안 운동장은 다 시설 보수가 거의 다 됐어요. 그래요? 네. 그 아마 족구장, 돔구장을 제 공약 중에 하나예요. 족구장을 돔구장으로. 네. 재작년에 거기 특적으로 6억을 받아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 2월 됐고 요번에 이제 설계 들어가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족구장의 현덕 족구장은 이제 돔으로 이제 씌워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네. 또 하나가 이제 풋살장에 이제 돔으로 또 씌우고 싶은 게 안중 레포츠구라는 장이 있는데 네. 안중 레포츠 구장에 보면 풋살장이 하나 있는데 유소년들이 겨울에 공을 차는데
그 청북에 가면 세터구장이라고 있어요. 네. 그 옆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이제 다 씌워져 있잖아요. 네. 어르신들 하라고. 거기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 근데 그런 거 보면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풋살장에도 동물 씌우면 이 아이들이 왔을 때 연습할 수 있잖아요. 네. 유소년들은. 그래서 거기도 이제 특조금으로 8억을 받아놔서 그것도 아마 좀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봄으로?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스포츠 즐길 수 있는 생활 축구들 또 생활 족구나 생활의 모든 스포츠들이 조금씩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임기가 2년 정도 남으셨는데 이제 어떤 거, 난 이걸 꼭 해내고 마무리하고 싶다. 포승읍의 고등학교는 꼭 만들고 싶은데요. 네. 또 안중에다가 민사고 개념의 고등학교를 하나 만드는 게 제 2년 안에 괜찮은데요? 네,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멀리 가지 않고 또 일단 교육이 살아야 또 지역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나를 설립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반려동물이 지금 뭐 1,400만이 인구들이 이제 반려동물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의사고 누군가의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반려동물들도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아파트 속에 가둬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잠시나마 나오더라도 이 반려동물이 정말 와서 즐길 수 있는 쉼터하는 그런 펫공원을 하나 만드는 게 네. 지금 펫공원. 네, 네. 펫공원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네.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민들 그리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로 뛰고 현장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더 좋게 그리고 편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내분에게 사랑한다는 한 말씀 해주세요. 말을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우리 아내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일단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정말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가족 여행을 아직 한 번도 못 갔어요. 네. 그리고 같이 밥 한 번 먹고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 언제나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 사랑합니다. 네. 그럼 꼭 한번 여행 한번 가세요. 시간 내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우리 이학수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좋은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